기본 문제만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아마 시간을 좀 투자해서 본다면 근데 마지막 문제에서 약간 조금 실수들이 좀 있어요. 자, 어떤 상태였냐면 자, 제일 먼저 보이는 친구가 지금 11개 다 맞은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11번 하나 틀렸다가 맞았어요. 자, 뭘로 써서 틀렸냐면 이렇게 써서 틀렸어요. 자, 근데 이렇게 써서 틀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10개 맞은 친구도 똑같이 하나만 틀렸어요. 자, 근데 11번 이렇게 써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또 10개인데 11번 하나 틀렸는데 또 이렇게 써서 틀렸어요. 자, 뭐죠? 진수 조건. 그쵸? 진수 조건 때문에 로그가 나오는 순간 일단 무조건 안 쓰더라도 무조건 진수 조건 써야 됩니다. 안 쓰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머릿속에서 1순위예요. 자, 그리고 7개인 친구가 한 명이 보이고요. 2번, 4번, 6번, 11번. 자, 그리고 또 한 명이 또 10개. 11번. 아쉽지만 여기 11번은 아예 1이 안 나왔어요. 아쉽지만 1이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자, 일단은 생략할게요. 진짜 문제 많이 풀어야 돼요. 문제. 고난이도 문제를 아무리 잘 풀어도 이게 쉬운 문제에서 막 실수 나오고 이래버리면은 진짜 나중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길잖아요. 계산이 길기 때문에 실수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나머지 문제는 사실 뭐 특별히 볼만한 건 없을 것 같고 2, 4, 6, 11만 잠깐 좀 보고 끝내볼게요. 자, 더 필요한 사람은 더 얘기해도 됩니다. 자, 일단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 lnx 제곱이에요. lnx 제곱인데 어차피 x가 양수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2는 그냥 앞으로 빼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P점 좌표가 1, 빵. 그 다음에 Q점 좌표가 얼마지? 2,2. 그쵸? 이때 R점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밑변으로 잡고 있는 PQR 삼각형 넓이는 언제 최대냐? 그럼 당연히 뭐 얘랑 기울기 똑같은 지점이겠죠? 그쵸? PQ랑 기울기 똑같은 지점. PQ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2-1분의 2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fx라고 잡는다면 이 R점 좌표를 t, ft라고 잡은 상태인데 f't가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미분하면 x분의 2니까 t분의 2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t점은 2-1로 나와줘야 된다. 그쵸? 그래서 지금 2번은 틀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도 한 번만 봅시다. 4번도 이게 틀릴 게 없는데, 그렇죠? 자, 솔직히 말하면 틀릴 문제는 없어요. 제대로 정리를 잘하고 있다면, 자, 삼각함수라고 해서 이거 그래프 그릴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하나가 뭐 fx가 4 코사인 제곱 x 빼기 3, 그 다음에 a 코사인 x 빼기 a, 몰라, 그냥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a 코사인 x 빼기 a. 그게 지금 b인 점에서 접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럼 뭐 bb 집어넣어서 똑같고 미분해서 bb 집어넣어서 똑같고, 그죠? 그게 전부 다죠.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여기다가 b 집어넣은 거, 그러면은 4 코사인 제곱 b 빼기 3, 그게 a 코사인 b 빼기 a랑 똑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다가 미분해주면 얘는 8 코사인 x에다가 속미분 한번 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나가줘야만 될 겁니다. 그쵸? 얘 같은 경우에도 미분한다면 g'x가 마이너스 a sin x로 나오겠죠? b 집어넣는 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마이너스 8 코사인 b sin b. 그쵸? 요게 지금 마이너스 a sin b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조건 자체가 지금 x가 0부터 파이 사이에요. 그죠? x가 0부터 파이 사이.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면은 위보다는 아래 걸 먼저 보는 게 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만약에 얘를 다 좌변으로 넘겨서 본다 그러면은 얘는 sin b로 묶었을 때 a 빼기 8 코사인 b. 그렇죠? 요게 빵 되겠네요. 그럼 얘가 0이거나 일단 얘가 0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0 될 수 있는 경우는 유일하게 유일한 게 없잖아. 그쵸? 왜냐면 사인 값 자체가 0부터 파이 사이에서는 다 양수밖에 안 나오니까. 그쵸? 이거 절대 안 되네. 그쵸?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이 8 코사인 b가 지금 a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코사인 b는 8분의 a로 확정. 그쵸? 그럼 8분의 a로 확정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그럼 제곱하면 64분의 a제곱, 그럼 16분의 a제곱 빼기 3. 그럼 얘는 8분의 a 집어넣었으니까 8분의 a제곱 빼기 a. 그쵸? 그러면 2차 방정식 끝! 자, 얘 우변 넘기면은 16분의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빵. 그럼 16을 곱해줘 볼까요? 그럼 a제곱 빼기 16a 플러스 48은 빵인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그쵸? 4랑 10이네요. 그죠? 4랑 1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맞다. A 값은 4일 수도 있고요. 10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맞아요? 4죠? 왜? 10이 들어가면 코사인 값이 1보다 커지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태에 A는 무조건 4일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4면은 코사인 B가 2분의 1. 그러면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면 당연히 예각일 수밖에 없겠고 2분의 1 나올 수 있는 게 딱 60도밖에 없죠. 그래서 B 값은 3분의 파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오케이.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삼각함수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정리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도 한 번만 가봅시다. 6번. 자, 6번은, 그쵸, 매개변수 함수의 접선의 방정식. 그쵸? 자, 매개변수 함수 x는 어떻게 생겼지? t세제곱, y는 at제곱 플러스 1. 사실 이 매개변수 함수에서 그 x랑 y가 각각 초함수로 집어넣을까 하다가 괜히 계산만 좀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매개변수 함수 일부러 그냥 다함수로 집어넣었어요. 틀리지 말라고. 근데 틀려버렸어. 난 울 것 같아. 진짜 틀면 안 돼. 자, 이게 1에서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라는 거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그걸 순간적인 미소변화분의 미소변화로 들어가니까 얘는 미소변화율, 그쵸? 그 순간변화율. 원래 분모분자 관계로 보면 안 되지만, 우리는 그냥 분모분자 관계로 보자고요. 괜찮죠? 별 차이 없으니까. 자, 여기에서 t가 1일 때, 그 값이 지금 얼마래요? 2분의 1이다. 그럼 당연히 얘는 dx 못 구하잖아요. dx dt, 그죠? dt분의 dx 이렇게 가고, 얘도 dt분의 dy, 그죠? dy dt. 자, 여기에다가 그냥 t에다가 1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얘는 지금 x'이 뭐예요? t에 대해서 변화율을 본 거기 때문에 t로 미분한 거 3t 제곱. 자, 얘도 dy dt, 그쵸? dt분의 dy라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지만, 자, 얘는 2at, 그쵸? 여기다가 t에 1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죠? 1 집어넣은 거.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은 3, 분모 3.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2a, 그쵸? 얘가 지금 2분의 1이래. 그럼 끝났지. 그쵸? a 값은 4분의 3이다. 그쵸?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가 4분의 3이니까, t가 1일 때가 1,4분의 7이네요. 그쵸? 1,4분의 7. 그럼 1,4분의 7 지나가면서 기울기는 2분의 1이네요. 그쵸? 2분의 1, 1,4분의 7. 끝! 오케이.
자,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음함수도 넣을까 했는데, 별도로 넣을까 했는데, 사실 뭐 1번이 음함수 얘기라서 따로 넣지는 않았어요. 추가로.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1번 자체가 음함수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 11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원래는 유리함수 극대극소, 무리함수 극대극소, 지수함수 극대극소, 로그함수 극대극소, 삼각함수 극대극소 다 넣을 거다 그냥 유리함수랑 지수함수랑 삼각함수만 넣었어요. 어차피 뭐 그냥 계산만 길 것 같아가지고. 자, 근데 극대극소는 뭐 그냥 넣으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자, 11번. 자, 모를 수는 없어요. 이 문제를 모를 수는 없어요. 근데 틀릴 수는 있어요. 그죠? 자, 일단 1차적으로 2ln x 빼기 x 플러스 x분의 2. 이게 나도 좀 할 말이 별로 없는 게 뭐냐면은 이 문제를 딱 보면은 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떠오르는 거는 미분해야지. 그쵸? 미분해야지. 근데 이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일단 미분부터 하고 들어가요. 근데 나는 어떤 상태냐면은 로그 함수 딱 나오잖아요. 진짜 이게 의식적인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단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일단 x가 양수네. 정의역 범위. 나한테는 정의역 범위는 그냥 말을 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너무 근본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얘를 딱 보면은 고민도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x는 양수 그냥 이게 떠올라요. 근데 이거를 의식을 안 하고 떠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말할 때 진수조건 따져야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내려간다고요. 나는 너무 당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당연해야 돼요. 당연해야 돼요. 고민도 없이 x 양수. ln x 없으면 그럼 어떻게? 그럼 x는 0 빼고 다. 그쵸? 나와야 된다고요. 정의역 조건 같은 경우는 고민도 하면 안 돼요.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되는 애들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극대극소 모두 가져야 된다. 뭐 어차피 판별식으로 들어가주면 되잖아. 그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빼기 a. 그쵸? 이거 판별식 써주면 되겠네. 판별식. 문제는 양수만. 그쵸? 그래서 어차피 얘가 0인 걸 보면 되는 건데 얘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잖아요. 대칭축 얼마? 2. 그쵸? 문제는 그래프가 얘만 있다고요. 이게 없어요. 왼쪽이. 그쵸? 그러면 극대극소 모두 가지려면 얘가 0 되는 게 뚫고 가면서 서로 다른 두 개 나와줘야 되니까 당연히 x축으로 가능한 것 이쪽으로 나와줘야 될 거야. 그쵸? 그래야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 없잖아요. 그 왼쪽이 없잖아. 그럼 얘는 계속 증가만 하다 감소만 하니까 극점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요. 괜찮죠? 극대 하나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언제지? 이게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네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 x축이 되는 0이라는 값은 마이보다는 크지만 1 마이너스 a보다는 작아야 된다. 등호는 둘 다 들어가면 안 돼요. 둘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가 x축 돼도 안 되잖아요. 그죠? 올라가야지. 그래야 뚫고 지나가는 게 극수 하나가 나오게 될 테니까. 그럼 위쪽에서도 등호 나오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이건 뭐 감소하다 또 0 됐다가 또 감소하니까. 그쵸? 그래서 요게 전부 다구나. 그러다 보니까 a 값은 어때요?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그냥 요거. 요 0보다 크다를 빼먹고 판별식만 쓰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뭐 내용상 어려운 건 없었으니까 그냥 요것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근데 이게 안 틀리는 거 습관 들여야 돼요. 안 틀리는 거. 그리고 내가 문제 많이 안 풀었다. 진짜 반성해야 돼. 진짜 반성해야 돼. 진짜 많이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도함수 활용 2. 그쵸? 마지막 도함수 활용입니다.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적분법, 그쵸? 핵폭탄이 하나가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일단 오늘 나가게 될 도함수 활용 2는 이제 지난번에 한 도함수 활용 1과는 조금 다르게 추가적인 내용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초함수로서의
도함수 활용이라는 거는 동일하지만 개념 자체가 딱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뭐에 대한 개념이냐면 이계도함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계도함수에 대한 개념. 자, 이름은 오목과 볼록이에요. 오목과 볼록입니다. 자, 뭐가 오목이고 뭐가 볼록인지는 몰라요. 보통 얘를 오목이라 그러고 얘를 볼록이라 그러고 사목은 없어요. 오목만 오목과 볼록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이거 봐도 누가 오목이고 누가 볼록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서술할 때는 어떠냐? 그냥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오목이라는 표현 자체를 잘 안 써요. 그 바둑 둘 때는 그냥 쓰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름은 오목과 볼록이지만 위볼이냐 아볼이냐, 그죠?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그것만 좀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판단을 할까?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어떻게 판단할까? 자,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자, 도함수가 있어요. 만약에 도함수가 양수라고 쳐볼게요.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구간 안에서 도함수가 전부 양수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함수가 어떤 흐름을 가질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뭐예요? 그죠? 기울기가 양수면 함수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거기에서 프라임이 하나가 더 붙어요. 상관없죠. 이 관계는 그대로일 거 아니야. 별로 문제 없을 거야. 왜냐면 어차피 얘 입장에서 얘가 도함수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함수가 양수면 도함수는 그냥 증가함수가 될 거예요. 그쵸? 전체적으로 이게 도함수가 연속함수라고 친다면, 그쵸? 당연히 증가함수가 될 텐데, 근데 그거 다시 한번 보니까 기울기 함수였는데. 기울기가 증가하는구나. 그쵸? 기울기가 증가하는구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 x가 저기 한참 왼쪽에 있을 때 기울기가 음수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가 점점 커지죠. x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야. 뭐가? 그냥 기울기? 아니, 접선의 기울기가. 괜찮아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커진다. 이 지점에서의 접선이었죠? 점점 간다. 그러면은, 그때 f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아래로 볼록이라고요. 괜찮아요? 이게 도함수가 양수면 기울기가 증가함수니까 기울기가 가면 갈수록 커진다? 증가함수? 아니, 아래로 볼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fx는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끝! 이게 다예요. 뭐 없어요. 진짜로. 특별한 거 없습니다. 괜찮아요? 딱 이거 하나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이제 그래프 그리는 내용만 나오고, 끝이에요. 다만 그래프 그릴 때 조금 차이가 나요. 야, 이거 왜 안 빠지냐? 잠깐. 잠깐. 망했는데? 잠깐. 안 되겠다. 딴 걸로 잠깐 먼저 쓰고, 이따가 바꿔야지.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하나. 마찬가지예요. 도함수가 음수면, 함수는 감소함수. 그쵸?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도함수가 음수면, 도함수는 감소함수. 자, 맨 처음에 기울기가 막 양수였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얘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그쵸? 당연히 위로 볼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fx는 위로 볼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한번. 이게 도함수가 양수면 기울기는 증가합니다. 기울기가 증가하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겠구나. 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커지잖아요. 아래로 볼록은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찬가지로 이게 도함수가 음수면 이때 도함수는 감소함수가 되고 fx는 위로 볼록으로 나오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처럼 아예 그냥 아래로 볼록으로 끝, 위로 볼록으로 끝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문제는 이런 게 있죠.
아이고,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뀐 애들도 있잖아요. 그쵸? 자, 이런 애들이 이제 3차 함수만 해도 벌써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아, 이외에 있는 점, 이 점은, 그럼 이계도 함수가 얼마일까요? 아래로 볼록 중간에 있잖아요. 얘는 이계도 함수가 음수라고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아래로 음수란다. 양수겠지, 양수. 미안해. 양수겠지, 그쵸? 이계도 함수가 계속 양수일 거예요. 그쵸? 그러다가 언젠가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게 돼요. 그쵸? 그럼 여기에 있는 점 같은 경우만 해도, 아니, 이외에 있는 점들이 다 어차피 이계도 함수가 다 얼마? 다 음수라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계도 함수가 연속이라면, 이계도 함수가 양에서 음으로 가는 그 중간 지점이 생기겠네요. 괜찮죠? 자, 여기는 이계도 함수가 얼마? 이계도 함수가 연속 함수일 때예요. 그죠? 얘는 그냥 빵으로 나온다고요. 괜찮죠? 이계도 함수가 빵으로 나온다. 이 점을 뭐라고 부를까요? 극대극소는 아니겠죠? 그죠? 얘를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름 자체는 곡률이 변하는 지점인데 그렇게 표현하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다? 볼록이 바뀌는 지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볼록이 바뀌는 지점.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어도 변곡점이고요.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도 얘는 변곡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극점처럼 나타내는 건가? 그냥 극점처럼 나타내는 거야. 그럼 얘도 변곡점 중에 대소가 있나? 없어요. 얘는 그냥 대소가 없습니다. 변곡점은 그냥 변곡점일 뿐이에요. 자,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변곡점이 점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3차 함수만 변곡점에서 점대칭 나오고요. 4차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변곡점, 위로 볼록이었다가 변곡점, 아래로 볼록. 그쵸? 변곡점 2개 나와요. 하지만 얘는 대칭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괜찮죠? 변곡점이랑 대칭점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3차 함수만 유일하게 변곡점이 대칭점이라서 혼용 적용이 가능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수투할 때도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절대 안 써요. 절대로 헷갈리지 말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변곡점은 뭐라고요?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 정의 안에 연속 조건, 미분 가능 조건 있어요? 없지! 극대극소도 연속이랑 미분 가능 필요해요? 없지! 얘도 마찬가지라고요. 자, 그러면은 방금 본 것처럼 이런 변곡점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fx가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네. 자, 요 점은 변곡점이 맞다, 틀리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간단하게 한 번만 봐볼게요. 한번 써봅시다. 돌아다니면서 한번 좀 봐볼게요. 확률은 50%. 오케이.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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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오케이. 오호. 어호호. 확률은 50%? 어호호. 어호호. 이야. 5대2. 그쵸? 5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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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맞아요. 변곡점 맞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변곡점은 미분 가능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연속 조건이랑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런 변곡점을 묻는 문제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나오지 않습니다. 왜? 변곡점을 교육과정에서 공부시키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약간 좀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은 그 주식할 때 보면은 그 주식,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있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한다고 쳐볼게요. 당연히 가격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돈을 좀 많이 벌겠지? 자, 한번 생각해 볼게. 그냥 계속 꾸준하게 올라간다 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일단 무슨 생각해요? 빨리 사둬야지. 그럼 나중에 팔 때 돈 버니까?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급하게 돈을 땡겨서 빨리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계속 영원히 올라간다고 친다면? 이게 뭐 여유될 때 그냥 사고 쥐어짜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영원히 계속 이 방향 그대로 올라간다고 친다면. 그쵸? 별로 의미는 없다고요. 도중에 나중에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러면 빨리빨리 사야지. 그쵸? 근데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 사서 여유가 될 때, 여유가 없으면 사면 안 되고요. 그쵸? 여유가 될 때 사서 이때 팔면 이때 사서 이때 파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고요. 괜찮죠? 어차피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 주식 가격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쥐어짜서라도 빨리 사야 돼요. 지금 괜찮아요? 나중에 올라갈 때 미리 살 때 그죠? 이게 빨리빨리 사서 빨리빨리 나중에 올라갔을 때 빨리 파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식 가격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슬슬 팔 때가 되는구나. 그죠? 자, 언제 고점 찍고 내려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가 만약에 똑같이 상승한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상승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리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서 위로 딱 바뀌는 그 변곡점이 시스템상 등장을 딱 하잖아요. 그때부터 급격하게 팔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갑자기 쭉 떨어져요. 진짜로. 그 변곡점이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수단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변곡점은 굉장히 중요한 시나리오가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변곡점은 이런 식으로 완만한 곡선 안에서 그 의미가 강하지 이런 식으로 급변하는 데서는 변곡점이 의미가 세진 않아요. 괜찮죠? 자,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면 변곡점을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얘처럼 이렇게 뾰족점에서는 변곡점을 다루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이런 케이스를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fx가 있어요. 얘 지금 x 세제곱이라고 쳐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얘는 지금 이 지점이 변곡점 맞아요? 변곡점 맞지? 자, 그러면 얘 역함수가 있어요. y는 x에 대칭돼서 y는 x에 대칭됩니다. gx 역함수는 세제곱근 x예요. 자, 요 0인 지점은 미분 가능하다. 5x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gx는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한 번만 볼게요. 자, gx는 x가 0인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동그라미, 미분 불가능하면 x. 자, gx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오케이. 야. 오케이. 이야. 짠짜라단 짠짠짠짠. 짠짠짠. 했나? 이야. 우와. 이야. 자. 5대2. 그쵸? 5대2. 자,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가끔 소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자, 얘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자, 뭐지? 완만한 곡선인데? 이게 다 미분 가능하잖아. 역함수도 다 미분 가능한 거 아니야? 자, 왜 미분이 불가능할까요? 자, fx는 x는 0에서 기울기가 얼마예요? 빵이죠. 얘는 0에서 기울기가 없어요. y축의 평행에서. 괜찮아요?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요.
자, 지금 이거를 실제로 미분해 보잖아요. 이거 지금 x 3분의 1제곱이지? 3세제곱근 x제곱분의 1이에요. 괜찮아요? 이거 x 0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완만한 곡선 중에서 유일하게 미분 불가능한 지점은 기울기가 y축에 평행한 경우. 이때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괜찮아요? 자, 그치만 완만한 곡선이잖아요. 얘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변곡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경우 중 변곡점을 다루는 경우는 제가 유일해요. 괜찮아요? 그 외에는 이런 변곡점은 어차피 우리가 쓸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변곡점이 다 미분 가능한 상태로 나옵니다. 괜찮아요? 자,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 변곡점은 원래는 미분 가능이랑 상관이 없지만 미분 가능한 경우만 놓고 본다면 이게 도함수가 빵이어야만 된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볼록이 바뀌어야 되니까 괜찮아요? 이게 도함수가 음에서 양으로 가거나 양에서 음으로 가야만 변곡점이 된다고요. 괜찮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전후로 변동하는 경우들이 변곡점이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많이 봤는데 그죠? 도함수 입장에서 극대극소가 변곡점이라고요. 괜찮아요? 도함수 입장에서 극대극소가 변곡점이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x세제곱이 있습니다. x세제곱이 있어요. x세제곱이 있어요. 자, fx. 자, f'x는 3x제곱. 그쵸? 얘 지금 0일 때가 극소죠. 얘가 지금 변곡점이라고요. 괜찮아요? 도함수에서 극대극소가 변곡점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나는 이거 헷갈리는데, 그러면 그냥 뭐 원래 함수랑 비교해서 봐요. 원래 함수랑. 괜찮지? 자, 그러면 딱 하나 추가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변곡점 존재합니다. 딱 어느 경우만 조심해주면 된다? 얘만 조심해주면 된다고요. 괜찮죠? 미분 불가능한 경우 중에 변곡점을 쓰는 경우는 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걸로 문제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자, 일단 1번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번을. y는 x세제곱 빼기 3x제곱 플러스 5. 오목과 볼록을 조사해달래요. 그럼 도함수는 3x제곱 빼기 6x. 이게 도함수는 6x 빼기 6. 1만 빵이네. 그쵸? 1만 빵이네. 1일 때만 빵이에요. 자, 얘는 지금 1보다 작을 때는 이게 도함수가 음수입니다. 그쵸? 이게 도함수가 음수. 얘는 양수. 자, 그럼 이게 도함수가 음수라는 건 뭐라고요? 기울기가 감소한다고요. 기울기가 감소한다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다? x가 1보다 작을 때는 머릿속에서 생각해봐요. 기울기 감소하려면 위로 볼록해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위로 볼록. 기울기가 감소해야 되잖아. 그쵸? 위로 볼록.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큰 경우는 기울기가 증가하네. 그쵸? 아래로 볼록. 외우지 말고 상상을 해요. 기울기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괜찮죠?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실제로 얘 한번 봐봐요. 이거 지금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0과 2를 기준으로 1 전후로 지금 어때요? 나와 있는데 얘 극점이 1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변곡점이라고요. 그렇죠? 0에서 극대, 2에서 극소, 1에서 변곡점. 괜찮아요? 그렇죠? 1에서 변곡점. 그래서 1보다 작은 경우는 위로 볼록, 1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2번부터 6번까지 7번까지 후딱 한 번만 해볼게요. 2번부터 7번까지. 기본 연습 조금만 해봅시다.
그건 x제곱일 때. 어디가 헷갈리지?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8번? 아니 5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5를 대입하는 게 극대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게 극소 아니야. 마이너스 3이 극대고 5가 극소지? 분모 양수지. 그 판정해봐요. 얘가 지금 마3이고 얘가 5잖아. 증가 감소 증가니까 여기가 극대고요. 여기가 극소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 5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4분의 60%에다가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나와. 잠깐만. 맞아. 왜냐면 얘 그래프가 x는 1에서 점근선이고 이렇게 나오거든. 그 극소가 더 커요. 극대보다. 그러니까 이건 그래프까지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프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또 하나도 안 풀었다는 얘기예요. 3차 그거거든. 3차 그 삼각함수 그래프 다 끝내는데 그 도형의 활용해야 돼. 수원 얘기하는 거야? 아니 미적분 극한 삼각함수 극한의 활용 거기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미분 하고 있긴 좀 이따 얘기할게. 자, 이거는 후딱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아, 진짜, 진짜. 자, 한번 미분하면, 요거. 자,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12x. 그쵸? 얘 부호만 보면 되죠?
위로 볼록한 이치 함수가 0과 1에서 만나니까 얘는 맞불마 여기는 위로 볼록이고 여기는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는 위로 볼록이고 괜찮죠? 그치? 이게 도함수 부호 판정만 해주면 됩니다. 자, 얘는 이거 딱 보자마자 x 0 안 돼요. 그쵸? 0 안 됩니다. 이거 그 유리함수 그래프는 점근성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솔직히 얘기할게. 저거 조금 그래프 좀 그릴 줄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에서 만약에 유리함수 그래프 연습 많이 한 친구들은 얘 보면서 이렇게 그냥 간다고요. 뭐야, y는 x가 점근선이네. 0이 점근선이네. 분자가 음수네. 뭐 그냥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아요? 하지마. 나중에 얘기할게. 하지마. 자, 수학하를 다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그럼 얘는 미분해보면 1 빼기, 자, 요거 미분했을 때가, 얘 얼마지? 4x제곱분의, 야, 이 숫자 왜 이러냐? 플러스 1이네요. 그쵸? 2네? 2네? 1 플러스 2x제곱분의 1. 그쵸? 이렇게 나오겠고, 여기서 한번 또 미분한다 그러면은, 얘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4x 4제곱분의 4x, 그쵸? 마이너스 4x 세제곱분의 1, 그냥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죠? 이 죄다 음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뭐, 죄다 음수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다 위로 볼록이구나, 라고 볼 수, 요즘 아닌 것 같은데? 잠깐. 실수. 0보다 클 때 작을 때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당장 어때요? 이 부호만 설정해주면 되는 건데 얘는 x가 양수일 때가 음수 나오고요. 음수일 때가 양수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쪽이 위로 볼록, 여기는 아래로 볼록.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봅시다. 자, 미분해보면 3x제곱 ln3 y2 프라임 3의 x제곱 ln 3의 제곱. 그냥 뭐 지수함수랑 똑같죠. 계속 양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냥 계속 아래로 볼록입니다. 전체적으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x 플러스 1에 2x제곱. 자, 이거를 한번 또 미분해보면 얘 미분하면 얘 그대로, 얘 미분하면 얘 그대로, 또 이 x에다가 1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거는 어차피 무조건 양수니까 x 플러스 2만 생각하자. 그럼 x 플러스 2만 생각하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올라가니까 얘는 뭐 감소 증가. 그죠? 기울기가 그래서 얘는 지금 위로 볼록, 여기는 아래로 볼록. 지금 이게 도함수만 그린 거예요. 이게 도함수만.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과 동시에 x는 양수. 그죠? 이게 습관 들여야 되고요. 1 빼기 x분의 또 한 번 더 미분하면은 x제곱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양수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거 계속 아래로 볼록이지 뭐. 괜찮아요. 아래로 볼록. 자,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해보면 코사인 x, 또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그럼 0부터 2파이까지 중에서 마이너스 사인 x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여기 양. 그쵸? 0부터 파이까지랑 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쵸? 얘는 그래서 위로 볼록이고요. 얘는 아래로 볼록으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지?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거 할 때 같이 나가야지 나중에 따로 보려고 그러면 이거 또 잘 안 잡혀요. 진짜 알았어. 저기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오늘 함수 그래프 해야 되는데. 너무 좋다. 그죠? 미안.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힘내. 자,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오케이. 뿅. 잠깐만.